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 경감을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 갈등 속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휴진 및 총궐기대회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진료비가 비싸다며 치과위생사의 턱을 가격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 TV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 경감을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국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의 82.2%가 전반적 보건의료 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30.4%는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현안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꼽았습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 부족이 17.5%, 소아과 및 산부인과 부족 12.9%, 의대 정원 확대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에서도 의료비 부담 경감이 22.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93.6%로 압도적이었으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 갈등 속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휴진 및 총궐기대회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휴진은 앞선 전공의와 교수뿐 아니라 개원의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전면 휴진입니다. 의협은 지난 6월 9일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전면 휴진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대회원 투표 결과 투표 회원 중 73.5%인 52,015명이 휴진 포함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날 임현택 의협회장은 코로나 사태 때 목숨을 걸고 미지의 전염병에 맞서 최전선에서 환자 곁을 지킨 우리 의료진들을 정부는 악으로 규정해 분열을 조장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의협의 집단 휴진 선언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 회의를 열고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료비가 비싸다며 치과위생사의 턱을 가격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폭행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송파구 모 치과에서 A씨는 치료 후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면서 치과위생사 B씨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이내 손으로 턱을 가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고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상황이 모두 녹화돼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삼선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의 참여로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는 삼선 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총 투표수 191표 중 188표를 얻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는 국민의 건강, 돌봄, 안전망 등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도 느낀다.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건복지위원장 선출에도 불구하고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대립으로 인해 당분간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상적인 가동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지부 창립 제99주년 기념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1회 서울국제치과 기자재 전시회인 시덱스 2024가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시덱스 2024에는 임상의 기본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아우르는 총 41개의 다양한 학술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자재 전시회에는 약 250개 업체, 1,070여 개 부스 규모로 열려 국제학술대회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솔루션 브랜드라는 믿음과 신뢰로 이어져서 2024 시덱스에서 정말 큰 성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업은 K 임플란트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그날까지 압도적인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국내외 많은 술자들과 딜러들의 관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상으로 신제품, 새로운 제품, 좋은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얻기가 힘들고요. 그런 기회에 원장님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영상과 그래픽 그리고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삼고 그리고 더 많은 혜택으로 치과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지에서 라이브 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IBS 임플란트가 오는 7월 21일 2024 아미월드 심포지엄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네오바이오텍이 오는 7월 21일 GAO AI 코스를 GAO 세미나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메가스쿨이 오는 7월 27일 메가스쿨 티처스 솔루션을 부탁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메가젠 타워에서 개최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는 7월 28일 디지털 덴티스트리 세미나를 마곡 오스템 임플란트 연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치의신보에서는 초저수가 표방 및 치과에 근무한 경험 또는 과도한 마케팅을 유도하고 있는 일부 광고 대행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 그리고 스텝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소정의 사리를 드릴 예정이오니 치과계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시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 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